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제 민간기구의 이 감시 단체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를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 얼마나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면 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국제 관계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어. 어제 들어왔습니다. 선거 전반에 관해서 쭉 모니터를 하겠다. 자, 그래서 오는 6월 5일까지 한국의 선거 전반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만나보고 선거 시스템도 점검을 해보겠다.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길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은 21대 총선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는 의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금 6.3 대선에서도 그런 의심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관위는 아주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국제 형사 사법 대사와 미국 예비국 대령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건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안을 한다고 하면서, 자, 과거의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을 많이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한길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모스탄 전 국제 형사 사법 대사, 그리고 존 밀스 전 미국 육군 대령, 그랜트 뉴섬 전 미 해병대 대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지금 고든 창은 바로 내일 기자회견에 있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감시단은 이번 방한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진실성 있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미국의 카트 민주주의 센터 여기에 선거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선거 과정이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면서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책임성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미국처럼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복잡하다. 자, 대만을 단순한 선거의 모델로 제시를 하면서 감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들과 접촉을 하면서 선거 과정을 검토하고 모범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정착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선거를 놓고 국제감시기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감시하고 또 관련자들 접촉한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국내에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주 눈물겨운 그런 투쟁을 벌이고 있고, 자, 영화도, 책도, 관련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랜트 뉴섬 전 대령은 2020년부터 한국 선거의 무결점성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여를 해왔다. 처음에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 2020년 총선 결과를 통해서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다 하는 증거들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아주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투표 당일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정부터 결과의 이의 제기 그리고 검토에 이르는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한국 시민들이 용기 있는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존 밀스 전 대령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 공격, 자, 이걸 언급하면서 선거 장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 장비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 뉴샘 전 대령 역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최소한 5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트워크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자, 한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보안이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일축하는 걸 보고 야, 이 공모관계거나 중국과 공모관계거나 또는 숨막히는 아주 어리석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화웨이 장비와는 관계없다. 자, 이게 관계없다 하니까, 자,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해야 될 기관에서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더 의심하고 있고,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과 그런 장비나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둔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감시단은 한국과 미국 선거 시스템에서 여러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이 미국의 부재자 또는 우편투표와 유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부정선거의 기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자, 미국도 이 부분, 즉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미국도 부재자 또는 우편 투표 이게 가장 많은데 한국은 사전 투표 시스템이 이와 유사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선거의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법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제재를 받거나 또는 고발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의외다 하는 겁니다. 자, 유셈 전 대령은 2020년 총선의 사전 투표에서 나타났던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전 카이스트 교수가 그것은 신이 만들었거나 조작된 거라고 언급한 것을 다시 재인용하면서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선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어제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법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본안 심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통된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깨끗한 상태의 투표지, 그러니까 빳빳한 용지, 이 투표 용지가 바로 명백한 증거로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회백 용지, 말하자면은 형상 기억 용지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한국 시민들에 대한 견멸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 시민들, 한국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동안 잠잠했던 경찰이 갑자기 사전선거 3일을 앞두고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이러자 오늘 MBC가 이 관련 뉴스를 토업 뉴스로 5곡지나 보도했습니다. 자,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은 김문수 후보를 보고 내란 아바타다. 자, 이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경찰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을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자,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마치 이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자, 그러니까 선거 임박해서 뉴스에서 이 톱 뉴스로 통해서 이렇게 쫙 보도하면서 자, 이 내란 혐의가 있고 그리고 다 잡아들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뉴스에서 쫙 이어지니까 그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경찰청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8시께 이상민 장관과 그리고 오후 8시 50분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오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같은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조사는 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8시, 9시 가까이 된 뉴스입니다. 9시. 자,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낮 12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은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래서 재판 자체를 아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이상민 그리고 최상목에 대한 수사는 선거 임박해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MBC가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실의 복도 CCTV 영상 등이 자, 이들의 진술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확인하기 위해서면 선거 끝나고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자, 관련 보도를 바로 이어가고 있는 MBC입니다. 자, MBC가 오늘 얼마나 보도를 많이 했나? 뭐 이 비슷한 것은 MBC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BC가 이게 뉴스데스크의 홈페이지입니다. 뉴스데스크 홈페이지에 지금 위에서부터 5개까지가 전부 다 내란 수사와 관련된 아이템들입니다. 5개. 자, 이러니 이 제목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을 조사했다. 여기 하나 있고, 자, 비화폰 서버 기록이 복구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했다. 내란의 기원 밝혀진다. 내란의 기원 밝혀지나? 내란의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이 비하폰 원격 삭제 정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은 서울경찰청장, 홍장원은 국정원 1차장.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3대 증거 인멸. 자,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김봉식.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란 세력이고 내란에 어떻게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꼭지가 비하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까? 시민 3만여 명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시민 3만여 명. 아마 이 탄원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수사해라고.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부각시키고, 거기 장관들, 국무총리 전 했던 사람들 내란 세력이라고 계속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그 군인들 국회에 쳐들어가고 있는 장면들, 이런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내란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내란 주장하는 걸 그대로 도와주고 있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 의원 끄집어내. 자,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거에 지금 이런 증언이 있었다고 하면서 계속 군인들, 그리고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MBC입니다. 이 MBC에서 바로 이 이재명은 그 다음 나오는 아이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김문수는 윤의 아바타다. 윤이 상황될 거다. 윤이 상황.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 실용외교 강조했다. 이게 이재명이 한미동맹과 실용외교를 강조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하수인처럼 아바타로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거는 선거의 그 핵심 프레임입니다. 핵심 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자, 이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관 방송이라고 듣는 게 MBC다. 그리고 경찰이 이미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경찰이 국수본, 거기서부터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해가지고 구속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